네, 계속 이어서 106페이지에 중력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식이 있죠. WNC가 0이라면, 즉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0이라면,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우리 앞 페이지 한번 다시 가볼까요?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이게 0이면 이 값이 그냥 0이 되겠죠. 이게 이제 0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얘기는 좌변에서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 되면, 또는 우변으로 이렇게 마이너스를 우변으로 다 옮겨주면 이런 형태가,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좌변에서 예, KEI 더하기 PEI 그랬는데, 여기 첨자가 I가 있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나중이죠. 첨자 F가 있으니까. 그래서 운동 에너지, 요거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 여기도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다 이런 얘기죠. 어느 때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0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보존력이 작용했더라도 이게 하는 일이 0이라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한 거,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값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 그럼 결과적으로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0이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할 수 있죠.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렇게 제목에 나오게 됐어요. 107페이지에 가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란 보존력만이 작용해서 일을 했다면, 또는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0이라면 이런 얘기죠.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0이라면 고립계라고 하는 건 외부와 에너지를 교환하지 않는 고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 입자들이 뭐 여러 개 이렇게 들어있는데, 입자들 사이에서는 에너지가 막 서로 주고받을 수 있지만 이 전체 외부하고는 에너지를 주고받지 않는 닫혀있는 시스템을 고립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solated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 물론 이 개의 시스템이죠. 이 입자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불변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상태가 변했어요. 처음 상태에서 나중 상태로 변했는데, 여기는 입자 이제 하나만 보여주고 있지만 입자가 여러 개라면 여러 개 입자에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상태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사실은 여기 앞에 시그마가 이렇게 붙어줘야 돼요. 시그마가. 이거의 합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처음 상태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는 나중 상태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의 합과 같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입자 하나만 생각했으니까 굳이 또 이건 시그마는 안 쓰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와 같다. 자, 이걸 가지고 예제 5.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이버의 속력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사용해서, 이거 뉴턴의 제2법칙 사용해도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운동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이 5장에서는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된다면 다이버의 속력은 얼마가 될지를 한번 유추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래 그림에 보시면 10m인 곳에서 지금 낙하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처음 상태죠. 처음 상태. 또는 처음 위치. 근데 나중은 이제 물에 막 입수하는 요 순간이니까 요 10m 낮은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처음 상태는 정지 상태로부터 출발하니까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0이죠. 2분의 1 mv 제곱이 운동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운동 에너지 0이고 포텐셜 에너지는 mg yi. 처음 상태의 위치 mg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높이는 항상 기준을 두라고 그랬죠. 기준은 아래쪽을 기준으로 두자 이런 얘기예요. 물에 빠지는 요 순간, 요 위치.
그러면 물에 입수하는 순간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아예 0이 되겠죠. 그리고 속력은 이제 VF라는 속력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위에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값과 아래 두 개를 더한 값이 각각의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한 겁니다. 운동 더하기 위치 에너지, 운동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제가 포텐셜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도 해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이게 더한 값이 같아야겠죠. 이렇게 요식 일반식에 넣어서 처음 상태의 운동 더하기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나중 상태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 상태는 운동 에너지가 0이니까 이게 0 나오겠죠. 그리고 나중 상태는 나중 위치를 아예 0으로 두면 0이 나올 텐데 여기서는 이제 B번 문제에서는 A번 문제 뭐예요? 5m를 지날 때의 속력을 구하라 그러면 5m인 곳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있겠고 위치도 5m로 주어져 있으니까 mg yf에다가 5를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YF 5m를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처음은 10m를 대입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VF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에 넣으면 요거 0 나오니까 뭐 생각할 필요 없이 정리해주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VF를 구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이렇게 9.9m 초속 9.9m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약 10m 정도 되죠. 그렇죠? 근데 물속에 이제 빠지는 순간에는 나중 위치를 아예 0으로 두면 되는 거죠. 요거를 아예 0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구했더니 약 14m, 초속 14m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예제 5.6도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메뚜기 같으네요. 풀벌레가 있는데 얘가 점프를 했죠. 그래서 높이 h만큼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점프한 이후에 항상 점프한 이후에 이제 보는 겁니다. 이 높이가 됐을 때 y성분의 속도는 제로가 되겠죠. 이거 어차피 뭐예요? 우리 포물체 운동하고 같아집니다. 수평과 45도의 각도로 뛰어서 최고 높이 1m에 도달할 때 그 메뚜기가 뛰어오르는 처음 속력 VI를 구하라. 이것도 우리 이 포물체 운동에서 공부했던 거대로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에너지 보존 법칙 써서 이제 공부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처음 상태, 이게 처음 상태죠. 여기가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근데 처음 상태는 속도가 0이 아니죠. 처음에 출발하는 속력이 있을 테니까요. VI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 상태는 이렇게 높이 올라간 상태를 나중 상태라고 하자면 나중 상태의 위치가 정해져 있죠. 지금 높이가 1m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 높이는 그냥 0이네요. 이건 0. 그렇죠? 그리고 나중 상태의 속도는 이거는 y축 방향의 속도가 0일 테니까 x축 방향의 속도만 있게 되죠. 그래서 요거만 이렇게 내려온 거고 얘는 이렇게 온 거고 얘는 이렇게 온 거죠. 높이 h를 이제 1m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i에 대해서 정리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vi의 제곱은 vx의 제곱 더하기 2gh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VI는 이게 45도로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성분분해 해주면 VI 코사인 세타의 제곱, VI 사인 세타의 제곱, 이게 두 개의 제곱으로 성분분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VI. 예. 그래서 VI의 코사인의 제곱, VI 사인의 제곱, 이거로 두 개로 분해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VI는 X성분, Y성분으로 이렇게 분해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Y성분은 처음 Y성분의 운동 에너지가 나중 Y성분의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니까 그게 그대로 EGH가 돼요. 그래서 VI를 여기 넣어서 VI를 바로 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만 대입해서 예. 자, 최종 답이 예상외로 큰 값이 나왔다. 이게 뭐가 크다는 얘기죠? 예. 자, 5.4절 중력과 비보전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비보전력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마찰력 이런 거예요. 아니면 공기 저항. 항상 다 열이 발생하게 되죠. 예. 또는 뭐 소리가 이렇게 난다거나
바람 속을 막 달리면 소리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이 비보존력이 듭니다. 자, 내려가 보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비보존력이 하는 일은 우리가 계속 봐왔던 거죠. 운동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그런데 결국 이게 바로 뭐예요?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되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인데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나중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처음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얘기가 없다면 비보존력이 하는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때 우리는 이 물체의 시스템이 가진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는 없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만을 포텐셜 에너지만을 고려했을 때 그런 거예요. 즉 에너지가 아예 역학적 에너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보존력이 작용해서 에너지를 줄여주면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든 거죠. 그 줄어든 만큼이 바로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된다 이런 얘기고 그게 이제 열로 변환이 돼서 빠져나갔겠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빠져나가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비보존력이 하는 일을 구하면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운동 에너지도 비보존력이죠. 운동 에너지가 하는 일도 항상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비보존력이 그럼 운동 에너지만 있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케이스의 경우에 운동 에너지가 여기 운동 마찰력이 작용한다 이런 얘기죠. 비보존력은 보존력이 아니면 다 비보존력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만 살펴보시고 스키 문제가 또 나오네요. 자, 스키 타기가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20m 낙하를 하는 것 같아요. 20m 이제 활강을 하게 되는데 20m인 경사면 꼭대기로부터 처음에 정지 상태. 정지 상태니까 이제 속도가 0이 되는 VI는 0이 되는 이런 조건이 있겠죠. 대입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높이 20m 이제 아래쪽으로 20m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평지로 이어지죠. 여기 BC 구간인데 이때는 이제 마찰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 마찰 개수가 0.21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에서 B까지는 마찰이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 안 변하겠죠. A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B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같아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그렇죠? KE 더하기 PE. 요거가 이제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도 KE 더하기 KE, 이건 B라고 할까요? KEB 더하기 P, B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건 똑같아요. A점에서나 B점에서나. 근데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는 운동 마찰이 작용하기 때문에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가 손실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본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다 손실하면 어,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겠어요? 그냥 0이 되겠죠. 0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럼 멈춘다는 얘기죠. 그, 경사면 끝에서의 속력을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얼마로 나와 있나요? 경사면 끝이 이제 B죠, B. B에서의 속도를 구해보고 완전히 정지하는 C점에 다다랐을 때는 얼마나 멀리 이동하는가. 즉, 멀리 이동하는 건 마찰력이 하는 일만큼이 다 이제 에너지가 소모가 돼서, 에너지가 0이 되는,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되는 그런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죠. 쭉 내려가서 보시면 요거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노트 필기해서 노트 필기한 거를 노트에다 필기하시면 되겠죠. 노트 필기한 거를 역시 촬영해서 과제 게시판에 PDF로 업로드하면 돼요. 첫 시간에 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첫 시간 거, 둘째 시간 거 뭐 따로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둘째 시간 따로. 사진을 따로 찍으면 되겠죠. 2장 찍거나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제출을 해주면 돼요. 좀 불편하긴 하겠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에서의 속력은 여기 한번 정리를 제가 펜이 없어서 정리를 좀 어렵겠는데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간단히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 2분의 1
mv 제곱이죠. mv 제곱이 이게 mv 제곱이 이게 운동 에너지인데 이게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더하기 mg y i가 이게 뭐가 돼요? 나중에 바닥에 오면 그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F가 되겠죠. 새로운 VF 제곱 더하기 MG 나중 F잖아요. 나중 F.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나중 F를 아예 0으로 두면 이걸 0으로 두는 거죠. 이걸 0으로 두고 처음 상태는 정지했으니까 처음 상태 얘가 이제 0으로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가운데 요것만 남게 되겠죠. 요것만. 그죠? 나중 위치 에너지 0, 처음 운동 에너지 0 이렇게 되면 가운데 이렇게만 남잖아요. 그래서 여기 양변에서 m을 약분하고 VB에 대해서 쓰면 이 식이 나옵니다. 그대로 그죠? 처음 높이 yi를 그냥 높이 h로 바꾼 거예요. 어렵지 않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속 20m가 돼요. 바닥에서는 초속 20m의 속도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렇게 봐도 돼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운동 에너지가 처음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이 운동 에너지로 그대로 다 전환이 되었다, 변환이 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죠. 높이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있잖아요. 높이 있으니까 바닥에 오면 위치 에너지가 0인 대신에 위치 에너지가 0인 대신에 운동 에너지가 생겨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봅시다. 이제 보면, 그러면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그대로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바닥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그대로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 포텐셜 에너지만큼 여기 이제 1 에너지 정리를 적용하게 되면 알짜 힘이 하는 일이 여기서 알짜 힘은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는 마찰력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찰력이 하는 일을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건 뭐와 같아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같죠. 또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은데 B에서 C는 포텐셜 에너지가 안 변하니까 그냥 운동 에너지 변화량만 이렇게 구해도 되는 겁니다. 1 에너지 정리 그대로 적용한 거죠. 비보존력이 없다. 뭐 이렇게 봐도 되죠. 보존력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 계산하는데 나중에 정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값은 0이네요. 예, 그래서 처음 역학적 에너지가 그대로 운동 에너지가 되고 그러면 우리 마찰 계수가 주어져 있죠. 그럼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죠. 그리고 수직력은 mg와 같습니다. 이건 평면에 있을 때니까 그래서 μk mg 이동거리 d를 해줘야겠죠. 이게 마찰력 이동거리 곱하면 마찰력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d를 구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양변에서 이제 m은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죠. m은 약분이 돼서 d를 구했더니 95.2m 그래서 약 한 이 정도 95m 정도를 달려가야지만 정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찰이 없다면 그냥 계속 가겠죠. 예,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잘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정리한 식을 그대로 잘 정리해서 그대로 쓰고 하지 말고 2분의 1 mv제곱, mgh, mgy 다 써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5절에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으로 할까요? 다음 시간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되진 않았지만 이건 좀 공부할 게 많아요.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 다음 시간에 5.5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았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